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, 분노할 만한 지금 비탄감이 있습니다. 도박의 빚도 탕감시켜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노름하다가 진 빚도 탕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도박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빚도 탕감시켜 준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?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부채를 일괄 탕감시켜준다. 그러니까 그 개인 부채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일괄로 그냥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를 안 갚은 사람은 다 탕감. 이렇게 해버린 거죠. 그래서 빚이 오랫동안 안 갚고 버티면 빚의 가치가 떨어지죠.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경제학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도 안 갚겠다.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빚이 처음에는 한 20% 수준으로 카드사에 넘겨졌다가 나중에 카드사도 못 받는 빚은 이제 땡처리 차원에서 한 5%로 채권 추심하는데 넘겨지고 이런 것처럼 정부가 한 5% 수준으로 그 빚을 다 털어버리겠다. 이게 이번에 빚탕감의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폭들이 그야말로 절대 안 갚는 빚을 넘겨받아가지고 받으러 다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가 그 수준으로 사들여가지고 다 탕감시켜준다. 그래서 큰 돈 안 들어간다죠. 그렇지만은 못 받은 95%는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는 누가 져야 됩니까? 금융사가 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금융사가요 이렇게 못 받고 떼이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그 보험료를요 성실하게 예금하는 사람들의 이자와 더불어 수수료를 떼서 그런 보험에 채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 돈 떼먹는 사람들 또 빚을 탕감시키는데 은행이 뭐 8천억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출자하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한국자산공사가 이제 내부의 채무조정기구를 둬가지고 금융사에서 지금 떼인 돈을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건당 5천만 원 한도고 총액 한도 7천만 원입니다. 그래서 A은행에 5천을 떼먹고 B은행에 2천을 떼먹었으면 합쳐 7천까지 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 채무가 한 개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1인당으로 정하면 이걸 갖다가 정리하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1인당이 아닌 대출 한 건당으로 정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저기 은행에 골고루 걸쳐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가 떼먹을 수 있게 되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종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. 과거에 윤 정권에서는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탕감시켜 주는데 업종 제한을 해서 도박, 사행성, 오락기구 이런 것들은 뺐어요. 그런 걸 만드는 회사도 뺐고요.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발표한 이 비탕감 정책을 보면 개인 사업자 중에 비탕감 받는데 업종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빚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뭔 업에 종사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거는 안 따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박 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안 갚아도 그것도 다른 사업과 똑같이 비탕감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비탕감 하는 데 있어서 굳이 1인당 얼마로 제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종목을 제한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7년 이상 연체된 빚은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 일단 채무를 깔끔하게 그냥 7년 이상 못 낸 사람은 다 틀어주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. 또 여기저기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취약계층이지 않겠느냐. 그걸 털어주는 게 뭔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인 사람이거나 또 저신용이면서 취약차주인 사람의 숫자가 전체 차주의 6.6%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7년 이상 못 갚았으면 파산 수준일 거고
그러면서 정상적 상한이 거의 100% 불가능하기 때문에 탕감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판별할 장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기술적으로 이걸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요 실제 빚을 탕감해주겠다면서 1,000만 원 이하 10년 동안 안 갚은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0년 된 1,000만 원 이하 빚을 안 갚은 159만 명 중에 상한 능력을 따져보니까 실제 도저히 못 갚을 사람은 11만 8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별할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금융기관이 정권 비맞추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. 이건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. 실제적으로 90%가 갚을 능력이 있어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.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각종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제 도로 숨어서 연락도 안 되던 채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. 내 빚은 다 탕감되니까 너네들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마 하고 욕을 하고 끊는 애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빚을 오랫동안 안 갚는 사람이라는 건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 말종들입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 말종이에요. 보통 사람은 금융기관에 저렇게 돈 빌려서 오랫동안 안 갚는 일을 못합니다. 그게 무슨 고리대금 사채도 아니고요. 그런데 정부가 비탕감을 8천억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8천억 곱하기 8천억이 5%니까요. 실질적으로는 16조 규모. 그게 다 자영업자까지 7조 해서 23조 규모인데 은행 보고 일단 개인 16조의 5%인 8천억을 탕감시키는데 4천억은 은행이 내라.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은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돈 안 갖고 떼먹은 놈들을 위해서 그 빚을 탕감시키는 재원을 은행이 내게 되면 그건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행위잖아요. 그래서 개인 보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면서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이 그야말로 주주를 보호하기는커녕 주주에게 손실 끼치는 일을 그의 명령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자, 앞으로 또 은행에서 돈 떼먹은 사람 돈을 탕감시키는데 그것도 또 은행이 돈 떼이고 그놈 탕감하는데 재원도 내야 됩니까?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나중에는 탕감시켜주거나 파산 해승 신청 받아서 다 대부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질이 나쁜 인간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탕감이라는 건요, 못 갚으면 못 갚은 대로 놔줘요. 못 받는다 생각하고 놔줘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카드 사용을 할 수 없고 각종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내가지고 그걸 7년이 지나도 안 갚았다? 그것도 일부도 안 갚았다? 그 사람입니까? 그럼 금융기관은 성실히 갚는 사람의 이자와 수수료 받아서 그런 놈들 뒤치다거리 합니까? 그럼 은행에 돈 빌려서 성실히 갚은 사람은 뭡니까? 성실히 갚았다고 인센티브 줍니까? 지금도요, 연끌 비투라 해서 은행마다 하루에 2천억씩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대요. 한 달이면 6조입니다. 어마어마한 연끌 비투. 갚을 방법이 있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빚내서 내 가진 돈 사방에서 끌어낸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놓으면 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매덕 벌어보겠다고 20, 30대 젊은 애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루에 2천억씩 돈을 빌린대요. 그러면 연끌 비투에다가 나중에 못 간 놈은 수두룩하게 놓을 거 아니에요?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 결국 그놈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 못 갚을 거 아니에요? 자, 그러면 그들이 못 갚고 낮아빠진 빚, 그것도 지금 악성 채무잖아요?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자, 이거는 소액이라서 건당 5천만 원이라서 관계없다? 이 건당 5천만 원도요, 이 중에 보면요, 여기저기서 복수로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실제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빚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. 결국은요, 연끌 비투도 실패하면 정부에 낮아빠지면 그거 다 비탕감 시켜줄 겁니까? 저는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은 안 해야 된다.
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,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형평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? 그러면 모랄해졌잖아요. 정부의 정책이 빚을 안 갚고 무조건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시켜 주더라. 빚 갚는 놈은 멍청한 놈들이나 하는 것이다. 그러면 성실하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? 평생요, 은행에서 빚을 안 낸 사람도 있고, 또 평생 은행에서 빚을 냈더라도 그걸 떼먹을 생각을 안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점점 정부가 나서서 은행빚 떼먹으면 은행 돈 끌고 내서 털어준다. 그리고 빚지고 나면 내가 남 돈 빌려서 자영업 하다가 빚지고 나면 파산 회생 신청하면 일부만 내면 된다. 이런 식의 시각이요, 광범위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나라는 사기꾼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? 심지어요, 사행성 도박 관련 기계 만들던 놈도 파산 신청하면 비탕감 시켜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기강이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.